뭐하냐고. 나 재밌는데. 자기 친구가 신청을 해주는데 알고 있지. 자,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와. 1단원이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1단원은 정말 천천히 해드린 부분이고요. 저 이제 몰입 수업 시작하고 하면은 개별 질문이나 첨삭인 이런 건 다 이제 클리닉 조교님 시간으로 뺄 거라서 템포는 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이제 큰 대단원 1단원이 뭐라 그랬냐?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대단원의 1단원으로서 평면좌표라는 것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내용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다 써보자. 3단원이 뭔지 혹시 봐본 사람?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은 위에 3개의 도형을 갖다가 이동해 보았다라고 해서 도형의 이동인데요.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이 평면좌표가 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쉽겠죠. 여기가 일단 가장 기초고 여기가 제일 쉬워.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단원도 난이도가 막 쉽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조금 수월하신 단원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자세히 학습을 하시거든요. 몇 차 함수라고? 1차 1차 함수라고 해서 중학교 때 이미 선행적으로 학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편해. 난이도가 쉽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2단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의 내용을 좀 확장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직선에서 이 정도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공식도 추가되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학생들이 약간 그런 거야. 그 공수 1에서는 이제 뭐 부등식이 좀 어려웠잖아. 공수 2에서 만약에 어려운 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게 좀 많이 어렵다. 원의 방정식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진행하고 저희가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면 좀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관련해서 살짝 좀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선으로서 좌표 평면에 표현된다 이건데 얘를 하기 위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수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a를 갖다 뭐라 합니까? 기울기라고 하나요? 그죠? 고교 과정에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으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정의로 표현하는데 기울기의 정의가 정확히 뭐예요? x 값이 증가하는 x 값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상대 비율로서 분수로 표현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이게 정의고 두 번째가 이제 도형적으로 활용을 해서 3-2 얘기를 또 꺼내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세상에. 자, 도형적으로 점검을 합시다. 여기 x축이 있어. 제가 여기에다가 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예.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각도가 하나 생기는데 그렇죠. 이 각도를 제가 이거 뭐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자, 그러면 내가 이 노란 선의 기울기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제가 어떤 의미의 포인트를 하나 찝어서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자, 얘가 무슨 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지. 제가 길이라는 잡을 건데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정의에 의하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가 a 증가할 때 y가 b 증가하지. 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어? a분의 네. b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왠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 직각삼각형에서 a분의 b면 뭐예요? 삼각비 중에서 뭐죠?
A분의 B면 저거 지금 탄젠트. 아 탄젠트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정확히 명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살짝 거기 채연이 안 줬구나. 잘 정리해놔 이거 프린트들 해서 교재에 옮겨주세요. 30페이지로 오시면 뭐라고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되냐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명시를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씩 좀 해체 분석을 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야. 일단은 뭐 직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의 방향이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제가 x축이 있고 선 하나를 쳤을 때 각도가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지. 양의 방향으로 명시한 이유는 이 오른쪽 방향의 각도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때 기울기 a분의 b는 탄젠트 세타 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탄젠트의 무슨 각도 다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까? 특수각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정도는 사전 지식으로 점검하고 갑시다. 루트 3분의 1이고 1이고 루트 3이죠. 메모해 둡시다. 세상에.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기울기를 표현하는 세 번째. 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 어디서 배울까? 미적분 원에서 배울 거고 당연히 지금 할 얘기는 아니야. 보니까 지금 기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나중에 미적분 과목 들어가셔서 미분이라는 걸 학습을 하시면 기울기 얘기가 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기울기 관련 내용들은 고교 교육과정에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 중에서 이제 기울기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 이거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를 우리가 1차 함수고 좌표평면에 그리면 직선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직선을 식을 쓰는 방법, 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부터 연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울기가 몇인지 연산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3,1이 있고 5,-2가 있다고 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1차 함수를 구하세요.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겁니다. 뭐부터 구합니까? 기울기 먼저 구합니다. 공식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x가 봐봐. x가 몇 증가할 때? 2 증가할 때 y가 몇 빠져? 3 빠지지. 그치? 그럼 기울기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치? 그럼 두 번째 얘를 갖다가 식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로 시작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거 암산 구도를 좀 잘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다가 뭔가 써줘야 되잖아. 자, 보통 이렇게 하면 되거든. 지금 얘를 지난다라는 거니까 3 넣어서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3 대입해서 1 나오려면 뒤에 몇일까? 이런 구도로 공부합시다. 3 넣어서 1 나오려면 얼마 쓸래? 이렇게 학습하실까? 3 넣어서 1 나온다. 이 정도 이제 안 할 수 있죠, 1차식이니까. 몇 개 더 연습해볼게. 편하게 좀 연습하자. 이거부터 되면은 뒤에가 좀 편해지니까.
5,-2가 있고 그 다음에 3,8이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자 그럼 y는 x가 몇 빠질 때? 2 빠질 때 y는 몇 증가해? 10 증가해. 기울기 얼마일까?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x 더하기 얼마일 건데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채택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5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 생각하면 얼마 달아줘야 될까? 20 5 넣어서 마이너스 2 넣으려면 이런 구도 찍겠나요? 자, 요런 구도는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우시면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요 연산 구조는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해보자. 자, 어떤 직선이 3,2를 지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얼마일까? 루트 3cm 60도가 기울기란 뜻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시작할 거지.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무리수인데 지나는 점이 정수니까 한 번에 암산으로 뽑기가 어렵죠. 요럴 때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봐봐. 어쨌든 3 대입해서 2 나온다는 결과만 뽑으면 되지. 그럼 특이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괄호를 묶어서 3 대입해서 앞에 자리가 0이 되게끔 강제로 만들고 지금 현재 0이죠. 뒤에 플러스 몇 달면 될까? 2 달아준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뭔가 한 번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괄호를 엮어서 3 넣어서 2 나오게끔 강제로 변형한다 라고 쓸 겁니다. 직선 구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이제 중학교 얘기인데 2차 함수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직선의 식을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표현을 일반화해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참고하고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시작해야 하는데 a를 집어넣어서 몇이 나와야 되니까 b가 나와야 되니까 가로로 강제로 묶고 플러스 b라고 표기합시다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상호 호환이 되셔야 되는 게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라고 하면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거꾸로 당신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식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서술 형태로 역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만 살짝 더 추가적으로 메모합시다. 조금만 할 거니까 그렇게 앞부분 되게 쉬워. 그렇군요. 됐죠? 다음 중학교 얘기 계속 하자. 축과 병행한 직선. 축이라고 하는 건 x축이랑 y축.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선을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 좌표를 a라고 해볼게. 무슨 축이랑 평행해? y축이랑 평행해.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거 표현 어떻게 합니까? 식으로 모든 이 위의 점들의 x좌표가 다 a니까 x는 a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이렇게 하나 꼽아볼게. 여기 좌표를 b라고 해보자.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y좌표가 b인 놈들의 모임이다. y는 b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 내가 직선을 요렇게 해서 그리면 얘는 우리 반가운 말 좀 써보자. x절편이 얼마니? A 오, A 맞니? x절편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절편이 뭐야? B y절편이 b지. 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식이 있거든. 이거 뭐냐면 얘들아 x절편이 a라는 거는 정확하게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A, 0을 지난다는 얘기죠. 네 A는 0, B를 지나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엄청 간단한 방법이 있어. 결론을 써줄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해 한번 해볼래? 뭐 확인하면 돼? A, 0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지. 성립하니? A 넣으면 여기 1 되고 0 넣으면 여기 0 되니까 성립하죠.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0 넣으면 0 되고 합니다. Y에 B 집어넣으면 1이니까 성립하죠. 그래서 저희는 교재에 잘 써있을 텐데 절편이 주어진 직선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속도가 좀 빨라져. 절편이 주어진 직선이야. 저희는 고등 과정에서 직선을 공부할 때는 외워서 쓰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학교회기에서 살짝 고등 내용 좀 첨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개념을 가지고는 아직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는 힘들 것 같죠? 제일 크게 뭐가 없으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서 또 변별을 줄 수 있냐면 어쨌든 기울기의 표현으로는 뭔가 변별을 주긴 크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울기 연산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점 있잖아. 이 점을 1단원 얘기를 첨가해서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어. 무게중심이든 내분점이든 이것저것 이용해서 점을 좀 복잡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32페이지로 와서 필수 예제 1번에 있는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둘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5랑 4,3의 중점을 지나라고 합니다. 중점 연산할 줄 알아야겠죠? 더해서 2로 나누시면 3,-1 얘가 중점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해라. 잠깐 봐봐. 얘들아 이걸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해설지 참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얘를 갖다가 해설지 보면 어떻게 할까? 기울기가 2이고 3,-1을 지나는 직선은 2에 x 빼기 3 빼기 1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하거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암산구도로 여러분들이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기울기가 2니까 2x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얼마일까? 아,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올래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공식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데 이 공식이 뭔지는 알아야 돼. 조금 오묘하죠. 자, 얘도 해볼게요. 1대2 내분점 혹시 구해볼 사람? 3분의 1 빼기 4니까 3분의 마3 더하기 10이니까 3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뭐부터 연산하셔야 될까? 기울기 x가 1 빠질 때 y가 1 커지죠. 기울기 얼마일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네. 제발 도와줘. 플러스 유형국으로 와봐. 12페이지에 1번 풀어보자. 해볼까? 1대2 내분점 구하자. 3분의 2 빼기 8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분의 빼기 3 더하기 12 자, 얘를 지나는데 x축이랑 양의 방향도가 45도라는 것은 기울기가 탄젠트 45도 즉 얼마? 1이다. 그럼 y는 x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2 넣어서 3 나오래. 얼마 더 할래? 8마리 더해야 할까요? 5 더 할래. x줄 1대2 내분점을 지난다라고 대놓고 아주 친절하게 주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뭐로 줄 수도 있냐면 그림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단다. 3번 해봐야겠지? 점피의 위치를 어떻게 잡으라는 문제일까? 제가 해볼 건데
변 BC 위에다가 점피를 꽂을 건데 점피를 꽂았을 때 삼각형의 면적비가 2대1이 되라는 거잖아. P가 어딘가에 찍혔다라고 했을 때 이 왼쪽 세모랑 이 오른쪽 세모의 면적비가 2대 1이 되고자 한다면 점피의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밑변의 길이비가 어쩌면 될까? 2대 1이면 되겠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즉 점피는 BC의 무슨 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2대 1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봅시다. 3분의 2대 1입니다. 10 빼기 1이니까 9고 3일 겁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가 점피인데 직선 AP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겁니다. 기울기 한번 연산해 볼게요. x가 1 커질 때 y가 3분의 10만큼 커지죠? 기울기 얼마일까? 3분의 10이겠죠. x가 1 커질 때 y가 3분의 10 커지니까 1분의 3분의 10. 그 다음에 얘는 분수 형태로서 한 번에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이제 적응식을 갖다 써도 괜찮다는 거야. 4 집어넣어서 3 나온다 생각하시면 x-4 더하기 3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연산하면 y는 3분의 10x 빼기 얼마냐? 28인가? 빼기 40에 쓴 다음에 30이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분점 나오고 내분점 나오고 1단원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는 아예 진행이 안 되겠죠. 계속 1단원 얘기는 앞으로 직선이든 원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계속 나올 거니까 1단원 정말 정확하게 학습한 상태로 넘어오셔야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중학교스러운 얘기 정도만 점검을 했고요. 과제는 유형북은 12페이지에 3번까지. 그다음에 개념북은요 32페이지까지일 겁니다. 과제 잘 수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이쪽 단원에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약간 스포일러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때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는 두 직선이 뭐 할 조건도 있냐면 평행할 조건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과 평행한 두 선을 갖다 그렸을 때 이 평행선끼리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지 공식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기는 편할 거라는 말이 1차 함수가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잘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직선을 하루 만에 쭉 끝내는 것이 목표긴 해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 시간 가질 거고 지난 과제에서 과제 수행하실 때 몰랐던 문항을 질문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공부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